네, 안녕하세요. 동서양 문화 소비 심리 저희 1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서양 문화의 기원 요 좀 살펴봤었죠? 뭐 제가 다시금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그 서양은 동양과 달리 애터미즘, 개별적인 이런 인식 때문에 일상에서도 결국 뭐 그 세상을 보는 일이나 자기 자신이 그 세계 속에서 어떤 존재라는 인식이나 뭐 이게 다 결국은 한 통속 아닙니까? 뭐 통속이란 말이 여기서 쓸 만한 건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데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나 결국은 우리 인식 체계라는 건 동일한데 바로 일상에서도 분석하는 거예요. 어널리시스가 분석이죠. 그게 뭐 조각조각 낸다는 거예요. 바로 애터미즘이라는 그러한 사고 또는 뭐 어떤 세계관 하에서 이러한 분석적 또 논리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인과관계가 맞는 거죠. 앞뒤 기성적이 맞는 거죠. 그래서 소위 과학이라는 것이 논리적이다,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를 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건들 간에. 그러니까 논리적, 인과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세상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사회 우리 법률 뭐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 법률, 정치, 과학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경향성이 어디 서양 문화의 그 기원에서부터 출발했다. 바로 발생적 정의, 그죠? 생태 환경이 결국 우리 문화의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 인식과 행동이라는 그 사고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니라 반면에 동양은 경험적으로 판단한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죠? 그 당시에 뭐 그림을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탁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다. 물론 동양이라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칼로 무자르듯이 탁탁 나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그 문화 비교에서 오류와 관련해서 생태학적 오류 있었죠. 서양인은 또는 서양은 동양인에 비해 동양인보다 비해 뭐 보다 좋습니다. 개인주의적이다. 라고 했을 때 서양인이라고 해서 동양인보다 다 개인주의적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 했었죠. 그게 상대적인 그런 나눔이다. 서양인 중에서도 동양인에 비해 집단주의 경향성이 있을 수 있고 동양인 중에서도 또 연령에 따라 또 뭐 성별에 따라 또 그 사람이 처한 그런 환경에 따라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좀 더 집단주의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탁 그렇게 나뉘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문화 비교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양은 상대적으로 경험적 판단하고 서양은 이러한 분석적인 그 논리적인 인과적인 판단과 인식,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뭐 팽배해 있다, 발달해 있다. 왜? 그 기원이 바로 그 사람들이 또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뭐 우리의 조상이 되겠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그 환경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롭고 적극적인 논쟁, 토론, 객관적 사고 이런 것들을 발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정치, 좀 전에 얘기했죠. 법률, 정치 이런 것들이 그죠. 딱딱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겨지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특히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과학의 가장 큰 무기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고 적극적인 논쟁 때문에 가능했다. 왜? 동양에서는 집단주의적 그러한 문화 때문에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그 전체 맥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나는 전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중요시하보다는 전체를 우선시하고 화목을 중요시했죠. 그런데 반면에 서양은 그게 아니라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내 의견을 쉽게 내어놓을 수 있고 자유롭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생업들이 뭐라고 했죠? 뭐 수렵 채집 또 그 이외에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했지만 그 무역이 결국 알고 보면 그것이 그 내용은 그 해적질 하면 좀 그런 뉘앙스가 그런데 해적질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역사적 근거가 있고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네들이 대표적으로 그 종교라든지 신화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또는 신들이 다 전쟁의 신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적극적인 논쟁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생활 양식, 문화로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고 적극적인 논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그리고 토론, 논쟁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뭐냐? 결국은 무엇이 옳으냐 또는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큰 집단을 이루었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죠? 큰 산을 쌓아 두고 이게 도시국가가 이루어졌는데 다른 도시국가 사람들마다 다 그네들이 처한 그러한 어떤 그 미묘한 또는 작지만 다양한 그러한 그런 환경상의 차이 때문에 문화도 차이가 있겠죠. 그럼 사고방식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 간의 그런 다양성을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길은 뭐 그때 창 들고 도끼 들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건 뭐 어떻게 궁극적인 글쎄 뭐 건강한 해결이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서로 논쟁을 하는 거, 이 논쟁이 어떻게 보면은 말로 하는 어떤 전쟁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의 생각 또는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나의 어떤 의견으로 수렴한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몸에 배있기 때문에 바로 다양한 어떤 생각이나 그러한 의견, 뭐 의견이나 생각이나 같은 말인데 그것들 사이에 뭐가 참이냐를 밝혀내는 즉 진리 발견의 도구로 토론을 취했다는 것도 이 토론도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논쟁 그리고 그 뿌리는 결국 그죠 그들이 생업으로 삼았던 무역 그런 해적질이라 얘기하는데 그것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토론 논쟁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승자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취하게 되는 그런 객관적 사고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해 있고 팽배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그 생활 양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 어떤 사고 과정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보시면 계속 같은 제목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고 과정에 해당하는데 개인을 상호 개별적 존재로 인식한다. 네, 이미 익히 말씀드렸고 뭐 보시면 이게 이제 뭐 그렇구나 당연히 이렇게 얘기되어지겠구나 하는데 다가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을 자율적으로 그리고 내가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집단주의에서는 내가 누구다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소속된 그 집단이 무엇이다. 그 집단이 정체성이고 나의 정체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요즘은 그런 질문 안 하는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질문들 뭐예요. 상대방이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냐를 이해하는데 즉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를 왜 물어요? 그죠? 바로 그 묻는다는 얘기가 우리는 그래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지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데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주의에서는 즉 서양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뭐 세상도 다 개별적이고 애텀이죠. 하나의 그 단위 본질적 단위가 되는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런 개별적인 어떤 존재의 구성으로 집합체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타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을 자율적이고 정체성을 강조하며 그럼 당연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들 간에는 평등하고 형평성을 존중한다. 이런 인식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는 것처럼 법률 정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다 그죠 뭐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가 지금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있는데 이런 또 환경의 변화가 그 안에서 우리 보편적 심리 기지하에서 좀 더 우리가 기억하기 좋고 전파하기 좋고 또 우리 생존에 유리한 그런 모방자인데 밈을 취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또 새로운 문화 구성주의 하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이제 뭐 동서양을 다 아우르는 물론 동양과 서양의 그 깊은 오래된 뿌리 문화가 뭐 단시간에 그것이 다 희석되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걸 아우르는 어떤 보편적인 공통된 그런 문화들이 점점 생겨나겠죠. 우린 동서양 사이의 문화는 예전보다 많이 그죠 그 차이가 또는 다양성이 예전만큼은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 그렇게 했냐면은 이러한 특성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서양 문화의 기원을 뿌리를 볼 때 서양 문화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 사실 요즘도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개인주의, 평등주의, 형평성, 특히 뭐 개인주의, 평등주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논쟁하고 하는 거 보면은 좀 자기가 참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남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자기가 양보하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드는 건 제가 그래도 이 집단주의, 동양 문화의 그런 기원에 의해서 그런 밈들이 저한테 이렇게 축적돼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서양 문화의 기원을 가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그리고 이 우주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래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나는 할 수 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서양 문화의 어떤 기원에서 출발된 좀 팽배한 그런 어떤 인식이라 생각한다면은 동양은 그보다는 전체적인 맥락하에서 뭐 운을 따진다든지 그죠? 그 사주팔자를 봄으로써 내가 어떠한 삶을 산다든지 그 사주팔자 관련해서 내가 잘 소위 행복하게 우리 동양에서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산다는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어떻게 처신한 것이 좋은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 삶은 그죠? 내가 온전히 다 이렇게 통제한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소위 흔히 얘기하는 운명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좀 믿는다 할까요? 그 염두에 두는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자기 운명 자기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리스의 행복은 자기 자신의 자질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 바로 이 내용과 연결되어지죠. 행복이란 뭐냐? 내가 가진 자질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 이거 뭐 그리스에는 아레떼라 그러고 그 아레떼란 이름이 용어가 영어로는 excellency 해서 그런 자기가 가진 기능을 아주 유능하게 발휘하는 이런 상태를 어떤 덕의 어떤 덕이다. 궁극적 삶의 어떤 의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자신의 자질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 그런데 동양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전체 속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차이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생태학적 환경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동서양 문화의 기원 관련해서 생활 양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생태 환경부터 쭉쭉쭉쭉쭉 해서 마지막 사후 과정까지 해당하는 것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봤고요. 뭐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지금 페이지에 할당된 이 내용이 갖고 있는 건 다를 거예요. 가능한 글자를 좀 크게 하려고 뭐 이렇게 배치나 모양보다는 크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떼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서는 동일하지만 똑같지는 않을 텐데 지금 앞서까지 본 거는 동서양 문화의 기원을 이제 쭉쭉쭉 생태 환경부터 시작해서 사후 과정까지 본 것이고 지금은 이제 동서양 문화를 어떻게 바로 개인주의 집단주의라는 이름으로 딱 규정하고 달리 우리 개인주의 집단주의라는 것은 문화의 유형과 관련해서 문화의 구조적 정의 (structural definition)과 관련해서 소개됐던 용어죠. 그래서 동양은 집단주의, 서양은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동서양 문화의 기원을 봤는데 그걸 다 통틀어 보니까 그 하나는 개인주의고 하나는 집단주의다라고 지금 딱 규정을 하고 이 이후에는 다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쭉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이런 식이 아니라 개인주의, 집단주의 용어는 문화에 대한 구조적 정의에서 만들어낸 용어긴 하지만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묘사,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어떻게 생겨났지? 바로 인과관계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뭐 큰 접근은 발생적 접근 하에서 그 아래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그 이론은 진화를 설명하는 자연선택, 성선택으로 설명하고 바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된 유전자, 즉 보편적 유전자에서 갖고 있는 보편적 심리기제, 보편적 성향 토대 위에서 우리의 생존에 적절한 밈을 우리가 취함으로써 결국은 전달된 문화까지 우리는 쭉 형성한다. 이러한 인과적, 소위 과학적 설명 하에서 지금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서양 문화는 이렇게 문화 유형으로 일컫자면은 한마디로 집단주의, 개인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금방 말씀드린 발생학적 정의 접근하에서 그러한 진화라는 이름으로 쭉 문화의 발생 그리고 그 다양성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주의, 집단주의라고 지금 나눠서 이제 봅니다. 이제 동서양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동양은 집단, 서양은 개인주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개인 행동이 중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 좋을지 안 하면 좋을지 이것이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그 기준이 개인에게 있으면 개인주의
그것이 개인이 속한 집단에게 있으면 집단주의예요. 즉 행동의 중거가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개인이 속한 집단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앞서 봤던 동서양 문화의 기원과 관련해서 살펴봤던 걸 여기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같이 읽어봤던 그 책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 지금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뭐 여기까지 했던 얘기 아니야? 그리고 쉽게 와 닿으리라 저는 그 생각합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개인주의예요. 왜? 아까 그리스의 행복이 뭐예요? 자기가 가진 자질을 한껏 자유롭게 발휘하는 게 행복이랬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으면 개인주의.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집단 전체, 내가 속한 내 집단, 내가 속한 집단을 내 집단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내가 마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그 소유격의 그 내가 아니라 이 안내자를 써서 내 집단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을 외집단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바깥 외자 이렇게 쓰는 거죠. 외집단 부르는데 자, 내 집단 외집단 요 용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이제 내가 속한이란 말하지 않고 내 집단 예. 내 집단의 그런 목표, 어떤 조화, 타협을 위해서 내가 행동한다면 그건 집단주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행동을 이유가 자기 자신에 있으면 개인주의. 하기 싫은 일도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가 속한 집단 이게 바로 이제 내 집단, 내 집단. 예. 내 집단을 위한 일이라면 집단주의다. 이건 뭐 읽어보시면 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지금 개인주의, 집단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연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개념은 문화에 따른 상이한 행동 양식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요건 뭐냐 하면은 개인주의, 집단주의라는 요 용어 개념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우리 배운 것과 관련되니까 올려놨어요. 어떤 개념이다? 이건 바로 문화에 대한 구조적 정의, 접근, 스트럭처럴 데피니션 하에서 그 국화 칼을 쓴 루스 베네딕트가 처음 소개한 용어라 했죠. 개인주의, 집단주의. 즉, 문화의 어떤 그런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서 쓴 용어인데 이건 하나의 디스크립션, 묘사하는 용어다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묘사하는 용어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개인주의, 집단주의라 일컫는 그런 문화 양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쭉 소위 설명을 해왔고 그 토대에서 지금 쭉쭉쭉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개인에게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적 성향이 있다. 그렇죠. 서양은 100이면 100 다 개인주의, 동양은 100이면 100 다 집단주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 비교 시 주의해야 할 오류 중에 무슨 오류? 생태학적 학이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생태학적 이게 상태처럼 보이는데 생태학적 오류 이게 바로 뭐요? 문화 비교 시 우리가 취하기 쉬운 그런 오류다.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서양인은 100이면 100 다 개인주의, 동양인은 100이면 100 다 집단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그런 생태학적 오류와 관련된 개념을 남자는 여자보다 키가 크다. 100이면 100 남자가 여자보다 다 키가 크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 설명했죠. 이거 바로 그런 얘기예요. 모든 개인에게는 동양이든 서양 개인에게는 집단주의, 개인주의 문화적 성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느 성향이 동양에는 집단주의, 서양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 광고나 소비까지 다 그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특정 성향을 지닌 개인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구분한 특정 성향을 지금 개인주의, 집단주의 가진 성향을 개인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인주의가 어디에 많다? 서양에. 집단주의가 상대적으로 어디에 많다? 그러한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어디에 많다? 동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특정 성향을 지닌 개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눠서 개인주의, 집단주의 또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갖고 있으신 그 자료는 요거보다 형식이 다르지만 정리할
함에 있어서 또 이 부분은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또 나눠봤습니다. 자, 개인주의 문화.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개인주의 문화, 사람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왜? 세상도 그렇고 뭐 인간 사회도 그렇고 다 개별적인 존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그 사는 의미고 어떤 목적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생각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죠? 내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결국 계약을 낳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집단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죠. 내가 희생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힘해요. 근데 요즘은 워낙 뭐 우리도 이러한 문화, 이 계약 문화가 팽배한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업이 먹고 사는 그러한 행태가 서양과 크게 소위 전통적인 서양이라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서양이든 동양이든 뭐 수렵, 채취, 농경 이런 것 할 것 없이 다 산업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화 혁명 그 시대에 가면은 더더욱 이 생업과 관련된 그런 생산 양식이 뭐 동일한 거죠. 대동소이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태 환경도 과거에 비해서 동서양의 차이가 많이 줄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 안에서 그것이 동서양이라고 구별 이제까지 해왔지만 이걸 다 아우르는 다른 문화가 계속 생성, 변화, 발전한다는 얘기는 좀 앞서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도 계약 문화가 지금 많은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생산 양식이 서양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계약 문화가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계약 없었죠. 야, 니 나 못 믿어? 그냥 말만 하면 하지. 우리 이게 정 없이 이렇게 뭐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이거 너무 이거 불편해.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집단주의 문화에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다. 그리고 내 집단은 작고 내 집단의 규모는 작고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많이 갖고 있다. 그 집단도 그렇죠. 조그만하게 많이. 이게 바로 그리스의 도시국가. 그리고 세계나 자기 자신을 그죠 전체 속에 어떤 개별적 존재를 보는 것하고 다 비슷해요. 내가 속한 집단들이 많아요. 개인주의에서는 뭐 동아리, 동아리나 취미나 뭐 동호회나 비슷한데 하여튼 직장이든 뭐 종교와 관련해서든 아니면 뭐 취미와 관련해서든 자기가 속한 집단들이 많은데 그 집단이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내 집단이 커요. 그리고 숫자가 적어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 집단과 외 집단,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을 크게 차별을 안 해요. 왜? 서양 문화의 기원은 뭐 다 동등하다. 이 개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다 동등하다. 형평성을 띈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에 있어서도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과 내 집단을 크게 구별하는 것이 집단주의 문화보다는 덜하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행동은 개인적인 즐거움을 요 금방 얘기한 거죠. 개인적인 즐거움을 최대하기 위해서 한다. 사회적 행동, 즉 타인과의 관계는 결국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 그리스의 행복관하고 관련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즐거움을 최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볼 그러한 조건을 피하려고 하고 내가 최대 이익을 가지려는 조건을 가지려고 하니까 서로 그것을 논쟁하고 토의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듯이 객관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를 그렇게 상정해야 되니까 계약 관계하에서 그런 관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이죠. 이 앞에서 했던 내용, 법률 정치가 발달하고, 그죠? 객관적이고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 계약이라는 것하고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자신의 독특성 중요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의 행복관. 그 다음 또 개인주의 문화 계속 이어집니다. 집단에서 더 분리되어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그렇죠. 아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구별한 기준이 뭐죠? 내 행동 준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죠? 내 행동하는 건 나를 위해서 내가 결정한다.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한다. 이런 생각하면 개인주의인데 집단주의는 그렇지 않다 했죠. 그래서 개인주의에서는 집단에서 분리되어서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요게 반대된다 할까? 대응되는 것이 집단주의가 되겠죠. 집단과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속한 내 집단이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나의 가족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갈등이 있다. 그럼 집단주의 문화에서 어떻게 해요? 내 원하는 좀 포기하고 다음에 미루고 가족이 원하는 걸 하지. 이렇게 하면 집단주의인데 개인주의는 어떻게 돼요? 나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나는 뭐 내가 원하는 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 그 가족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그 잘못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존경하는데 동의합니까? 이 질문 바로 개인주의, 집단주의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한 것들의 원인을 어디서 살펴봤죠? 그냥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다,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이름만 바꿔치는 거예요. 가족을 얼마만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부모님이 잘못이 있더라도 아니면 부모님이 뭐 존경하기엔 좀 뭐 사회적으로 그런데도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의하느냐 할 때 그것이 동의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했을 때 그거는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다 집단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했을 때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다 얘기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설명했죠? 바로 그렇게 가족이라는 내 집단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얼만큼 두느냐가 그 기원이 어디였죠? 바로 자기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얼마나 높으냐, 즉 전염병의 병원균이 얼만큼 득세하느냐, 버글버글 많으냐, 그것과 관련해서 가족주의, 집단주의가 결정된다 했죠. 바로 그게 뭐 인과적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넘어와서 집단과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의 목표 성취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거 여러 번 나오는데 매슬로우 욕구 단계 보면은 가장 아래쪽에 안전, 죄송해요. 안전이 아니죠. 생리적 욕구. 자, 욕구란 말은 여기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소속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뭐요? 자존감에.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을 줄임말이라 그랬죠. 자존감에 대한 욕구. 나중에 제일 윗단계가 자아 실현 또는 뭐 자아 성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성취.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뭐 이렇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쪽에 뭐 집단주의든 개인주의든 할 것 없이 일단은 먹고 마시고 추울 때 따뜻하고 더울 때 시원하고 그리고 뭐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이런 것도 말할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뭐 소속의 욕구와 관련해서 뭐 애정관계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죠? 이 위쪽으로 향하는 이런 욕구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걸 채우려고 한다고 했는데 개인주의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욕구가. 왜? 개인주의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한 것이고 잘 사는 것이는 내가 행복한 것이고 바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비중을 많이 둔다는 얘기예요. 이와 관련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리라 제가 지금 기대하는데 이 자존감 욕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누가 서양인이 개인주의적 문화를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 패러다임 하에서 일본인, 소위 집단주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본인들은 이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나 강하냐 연구해봤다 했죠. 하니까 일본인들은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온다 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했다 했죠? 자존감이 있다 없다를 묻는데 개인의 자율성을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인이라고 해서 집단주의 문화로 해서 자존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존감을 어떻게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즉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즉 집단과 잘 어울림을 통해서 달리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본인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즉 집단과 개인과의 갈등이 있을 때 집단보다는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동 준거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면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측정하니까 일본인들은 하나도 자존감이 없다고 나왔죠. 바로 그런 차이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지금 개인주의에서는 집단과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자신의 목표 성취가 우선한다.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 바로 딱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서양인이 갖고 있는 메슬로가 갖고 있는 이 욕구 당구 하에서 특히 자존감 같은 경우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니까 자존감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인은 자율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얻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걸 통해서 집단주의 문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인이 인정해 주는 걸 통해서 자존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하면은 집단주의 문화 그리고 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일본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자존감과 자아 성취라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 메슬로 욕구 단계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집단과 개인의 갈등이 있을 때는 그죠?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메슬로 욕구 단계에서는 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서양인들은 이쪽으로 향하는 경향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자존감을 묻는데도 개인주의에서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느냐를 가지고 자존감에 대한 지표를 삼고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느냐를 가지고 자존감에 대한 지표를 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과 관련해서는 바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을. 그래서 집단과 개인이 갈등이 있을 때는 개인은 자신의 목표 성취가 우선되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로 메슬로 욕구 단계에 있어서 자존감이라는 것을 본인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율적이냐는 것을 본다. 바로 요 얘기를 지금 요 메슬로 욕구 단계와 관련해서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예로 결혼과 이혼이에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글쎄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결혼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하면 일륜지 대사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럼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고 뭐 준비하고 여러 가지 복잡죠.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간단하게 쉽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혼도 수월해요. 그래서 아까 개인주의는 계약 관계를 했죠. 결혼 이혼도 하나의 계약 관계예요. 결혼 외환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행복이 최우선을 위해서 결혼하니까 내 자신이 내 행복을 위해서 사회 관계를 맺는데 그걸 계약 관계를 맺으니까 결혼은 이해관계고 그래서 혼인 서약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혼인 서약서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서양 달리 하면 개인주의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왕래하면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 그런 것들이 더 다양성이 좀 줄어들고 그죠? 공유한 부분이 많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 우리한테도 혼인서약서라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사회관계는 나의 이해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계약관계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하나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 혼인서약서가 결혼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혼인서약서는 결혼과 관련해서는 개인주의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그 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도 결혼하는 이유가 즉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이유가 너도 행복 나도 행복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이 더 이상 유지 안 된다면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주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보겠지만 이것도 집단주의 문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관계 유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자율적으로 뭘 하느냐가 아니라 관계 유지. 그래서 아까 가족이 중요성, 아버지의 부모에 대한 효 이런 것들이 더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계 유지가 더 중요하고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아까 뭐예요? 똑같이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집단주의든 개인주의든 다 우리는 자존감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서양인들은 자존감을 자율적이냐는 것을 묻고 집단주의 같은 경우는 타인으로부터의 기대, 사회적 인정을 가지고 자기가 자존감을 스스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 준다 했죠. 바로 뭐예요? 집단의 기대에 대한 부응, 이것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집단, 내가 속한 집단은 규모가 크고
그 숫자가 적다. 아까 개인주의와 다 이렇게 대응되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내 집단, 외 집단의 차별이 심하다. 예, 차별이 심하다. 서양 문화의 기원은 애터미즘이기 때문에, 그죠?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너와 나와 동등하다면은 그 집단에 대해서도 개별적이고 동등하고 형평성을 그렇게 고려하는 그러한 인식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내 집단, 내가 속한 집단과 외 집단에 대해서 차별이 심하지 않은데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이게 차별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여서 소위 뭐 변화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행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경향성이 개인주의 문화, 소위 서양에서 그게 경향성이 높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우리 그죠 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우리가 이제 동양이 소위 동양 입장에서는 그걸 또 침범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기술 발전을 우리를 침범할 때 우리가 쉽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국 같은 것도 쉽지 않았고 그 안에서 뭐 개국하는 중에 전쟁이 있었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집단주의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크다. 물론 뭐 내 집단, 외 집단 차별이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자기 집단과 외 집단을 차별하는 경향성 개인주의든 집단주의 다 있어요. 왜 그 차별이 생긴다 했죠? 바로 외 집단은 뭐 전염병을 병형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외 집단의 편견은 있을 수 없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또 앞서 우리 그 유발문화 또 보편문화 얘기할 때 보편문화, 유발문화 이렇게 순서대로 할 때 보편문화 얘기할 때 했었어요. 집단에 대한 편견. 개인주의든 집단주의 다 있지만 상대적 집단주의는 그것이 개인주의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행동은 규범, 의무, 책무의 결과이다. 예. 앞서 개인주의는 사회적 행동 뭐요? 계약의 관계고 나의 이익이 최대였는데 여기서는 뭐요? 다 집단 전체의 규율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을 집단의 일부로 생각한다. 호울리즘, 동양의 그런 형이상학은 호울리즘의 전체를 했죠. 그래서 외부 세계에 보이는 뭐 사람도 좋아요. 외부 세계에 내가 보여진 대상 모든 이런 존재들 나를 포함해서 이건 다 부분 전체 속의 부분으로 인식한다 했는데 여기서도 바로 그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죠. 자, 집단주의 문화. 아까 저 개인주의 문화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 해놓은 것과 이렇게 매치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상응하는 내용이에요. 집단의 목표를 수행한다. 그리고 집단 내 조화를 중시한다.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 행동을 한다. 아까 메슬로 욕구 단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는 뭐요? 의무와 책임, 결혼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이런 관계지 뭐 나의 어떤 행복을 최대화하기 위한 계약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은 상대적으로 그죠? 계약 관계 어떤 그런 개인주의적 그런 결혼 그런 것관이 이제 점점 팽배해진다 할까요? 예전과 다른데 왜 그렇죠?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양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적 환경이 동서양의 차이가 그만큼 예전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유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하늘이 맺어진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혼하면서도 아이고 이혼한 정 때문에 산다. 자식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 뭐요? 행동 기준이 결혼하느냐 그리고 이혼하느냐의 행동 기준이 행동의 준거가 행동의 이유가 어디 있죠? 자기 개인의 자율적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요? 집단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위한다기보다도 거기에 준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집단주의 문화다.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그 예로 지금 이제 결혼 이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 앞으로 이제 광고 소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광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 그 차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달리면 다양성이라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생태 환경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동서양 문화를 대신한다는 얘기 아까 앞서 했었고 바로 이제 여기서는 개인주의, 집단주의라는 그 이름 하에 광고 쭉 살펴보고 그 다음째 소비 행동 쭉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서양 문화와 소비 심리 중에 이제 소비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문화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앞서 뭐 보편 문화 할 때도 벌써 소비를 다루기 시작했었죠. 그때 음식이라든지 또 뭡니까 바로 앞선 시간에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빌리진이 생각나는데 그 바로 그죠
뭐 음악과 관련된 그런 문화, 그 현장 자체가 소비였죠. 우리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문화와 광고, 개인주의 문화에 있어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광고는 어떠하냐? 설득과 판매, 태도 변화를 추구해요. 설득, 이 물건을 사도록 설득해서 팔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또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그죠? 이 태도가 좋다라고 이 태도 변화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단기적으로 추구해요. 왜? 결국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회관계를 한다라는 그런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물건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 만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이 물건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걸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그러한 계약 관계라는 그러한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 추구하고 설득, 판매 이런 거 뭐죠? 아까 앞서 봤던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논쟁, 토론 이런 걸 중요시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득하고 판매해봤을 때 이 물건이 그 사람이 좋다면 다음에 또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하면 좋아하고 좋아하면 또 살 것이다. 이거 뭐 인과적 관계죠. 이성적인 논리적인 관계죠. 당연히 추론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꼭 좋다고 사는 건 아니죠. 실제 살아보면은 아까 결혼도 그렇고 뭐 처음엔 좋았지만 뭐 정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이것처럼 이렇게 딱딱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인간관계 딱딱딱딱 논리적 끼어 맞아져서 뭐 광고든 소비든 인간관계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요. 왜?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뭔데? 이거 다시 얘기하려면 또 반복 복습을 하게 되니까 우리 뒤에 해야 할 내용이 많아서 오늘 제가 말 엄청 빠르죠. 다른 날보다도 할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또 반복 뭐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쭉 그것들 여러 번 반복하고 그 토대를 닦아왔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위에서 이거 하나하나 이제 적용하는 거. 예전에 우리 수업에서 얼마 안 됐을 때 얘기했었죠. 앞에 그러한 기본을 쫙 깐 다음에 제 나름대로 여러분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소비에 가서는 기계적으로 짝짝짝짝짝 끼워 맞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지금은 이제 그러한 단계에 온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그냥 이걸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광고할 때 이러한 식으로 한다. 이렇게 외워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했던 게 다 그냥 말짱 도루묵 꽝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정 안 되면 외워야 되겠지만 이거 앞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왜 이렇게 광고하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쭉 거슬러가 보니까 뭐 인신론적, 행위상학적, 그다음째 뭐 어디 우리는 심리적 어디에 더 어텐션을 하며 그 위에는 더 뭐 그 정치적 사회 구조는 어떻고 그 위에 결국 보니까 생태 환경이 그런 식으로 영향을 줘서 되었다. 이런 것들 쫙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를 가지고 지금 요걸 이렇게 보시고 왜 이러냐고 물으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제가 바라는데 자. 만족하면 좋아하고 좋아하면 또 살 것이다. 금방 말씀드렸고 왜 사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정당성이 있으면 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광고를 해요. 이거 뭐요? 바로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또는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아니가 아니라 서양인 또는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서양 문화가 갖고 있는 서양인이 하지만 서양 문화라 해야 되겠어요. 서양 문화와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바로 논쟁과 논리를 통해서 진리, 객관적으로 가장 좋은 거, 가장 승자를 가려내는 것 다 했죠. 그것들이 그 뿌리가 결국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소위 전쟁이라는 어떤 그러한 생존과 관련된 것이라는 얘기는 앞서 했었고 그 앞서 시간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있어서도 그죠? 이렇게 딱 정당한 이유가 있냐? 이걸 살 수밖에 없고 이걸 만족할 수밖에 없고 또 만족한다면 분명히 살 것이다라는 이러한 논리적인 논쟁 이러한 측면에서 광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상품의 정도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상품이 좋다라는 그런 정보의 혜택을 분명하게 전달하면은 이것이 광고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살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살아보면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죠. 그리고 인간 자체가 우리는 합리적을 써서 착각하지 합리적 동물이 아니란 얘기는 뭐 소위 과학을 통해서 뭐 부단히 그렇게 오고 있고 밝혀지고 있는데
이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자꾸 서양인이라 하는데, 서양 문화, 달리 얘기하면 개인주의 문화가 갖고 있는 광고는 이러한 가정을 갖고, 이러한 생각에서 광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상품과 우리 상품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우리 상품이 최고인지, 최고라는 얘기 또, 최고인지 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광고를 자기 상품이 최고인지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해서 설명을 합니까? 광고를 합니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주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름 바꿔치기예요. 이 뿌리가 어디 있죠? 바로 논쟁, 논리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왜? 다양한 개별체, 다양한 집단, 개별체, 개체들이 있는데 그 다양성에서 뭔가 하나를 찾아내려면, 즉 승자를 골려내려면은 싸우든지 논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논쟁을 함으로써 거기서 하나를 선택한다 했죠. 그래서 광고에 있어서도 바로 이렇게 우리 것이 최고라는 것을 딱딱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광고하면은 분명히 승자가 될 것이다. 우리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 상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뿌리가 어디죠? 바로 그 사람들이 처한 생태 환경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다 했죠?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무역을 한다 했는데, 제가 뭐 거듭 얘기하자면 그 무역을 알고 보니까 그 내막이 그 해적질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시간도 얘기했고 앞선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네들이 갖고 있는 뭐 종교나 신화나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나오는 신들도 전쟁의 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그런 뿌리 하에서 지금 이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뭐랄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관계 구축하는 거예요. 뭐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해관계고 여기서는 뭐요? 신뢰관계. 니하고 내가 남이가, 니하고 내가 남이가, 딱 그 표현이에요. 니하고 내하고 남이가라는 이러한 집단주의 때문에 판매하고 구매, 상품을 모았는 사람들도 니하고 내하고 소비자하고 이 판매자하고 남이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는 어쨌죠? 단기적으로 내 물건이 최고라는 걸 객관적으로 알려서 팔아먹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고, 파는 사람이 누군지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 물건이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좋다면은 당연히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근데 집단 문제 문화에서는 그게 정 때문에 사는 것처럼,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결혼하는 것, 사는 것처럼, 흔히 어른들이 이렇게 가끔씩 한풀이 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제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죠? 우리가 단골집 찾아가는, 요즘은 뭐 워낙 프랜차이즈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단골집에 난 그 집에 가야 돼. 왜? 단골집에 가야 되니까. 그 집에 안 가면 그 사람하고 그러면 사람이 인정이 없고 그게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뭐 좀 발품을 팔아서도 멀리 가더라도 단골집에 가서 사야 된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광고도 크게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관계 구축에 포커스 맞춘 광고를 하고, 판매자를 믿고 친근감을 느끼기 때문에 산다고 해요. 물건이 좋아서 산다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신뢰가 있고 친하기 때문에 산다. 바로 뭐요? 단골집에 가서 산다. 그 얘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비자는 구매 후에 상품이 좋은지 무엇이 좋은지 안다. 아까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우리 상품이 최고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밝혀주면은 당연히 살 테고, 그죠? 사서 사용해보고 좋으면 또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신뢰관계, 친근감을 가지고 일단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 상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 이후에 실제 사보고 난 다음에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그리고 판매자가 좋은 사람을 보여준다. 왜?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면 좋은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광고 내에서. 그리고 소비자, 판매자가 네 마음 알아. 니하고 내하고 남이가, 내가 너 마음 알아. 소비자 마음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걸 보여준다면 어때요? 상대방에서 당장에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관계였던, 우리가 일상에서 가는 인간관계에서도 바로 그렇죠. 너 이해해. 내가 남이가 하고 위로하고 그 감정을 이해한다고, 공감한다라고 실제 공감하기도 하고 하면 할수록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신용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딱 호감을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는 거죠. 바로 소비 현장에서
소비와 관련된 현장에서의 광고도 집단주의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제품이라는 것을 사이에 두고 소비자와 그 판매자 사이에.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자는 친구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파는 사람이 소비자를 친구처럼 이러한 상대적으로 포커스해서 거기에 집중을 둬서 광고하는 것이 집단주의 문화가 갖고 있는 광고 형태다. 개인주의와 그런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와 광고. 요건 또 문화와 광고. 여기서는 이제 상품 중심으로 광고를 하느냐, 회사 중심으로 광고하느냐 나눠봤어요. 앞서는 문화와 광고를 개인주의 문화와 광고,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와 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 치중을 두느냐를 본 것이고 여기서는 문화와 광고인데 여기서는 상품 중심의 광고를 하느냐, 회사 중심의 광고를 하느냐를 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이미 금방 보셨거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안 보더라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상품 중심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개인주의 문화일 것 같아요. 집단주의 문화일 것 같아요. 회사 중심으로 광고하는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일 것 같아요. 집단주의 문화일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상품 중심으로 하는 것은 개인주의 문화죠. 회사 중심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집단, 이 회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집단이 소비자와 관계를 하는 것이고 상품 중심 뭐예요? 너 나 알아? 몰라도 돼. 내가 파는 물건, 너가 원하는 그리스의 행복관처럼 너가 원하는 행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물건이면 그걸로 끝이야. 왜? 너와 나는 이 상품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계약 관계니까 너가 원하는 것도 이 상품을 원하는 거지 나랑 같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 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소비자는 뭐야? 자기의 이익,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뭘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 제품만 가격대, 이 품질만 자기 행복을 최대화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도 어떻게 상품 중심으로 광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품 중심 광고는 바로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광고인데 미국 광고 예를 든 겁니다. 미국 광고는 브랜드와 관련된 감정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광고는 회사명보다도 주로 브랜드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브랜드. 상표. 브랜드를 우리말로 상표가 돼 있죠. 상표에 초점을 두지 이 상표가 어느 회사에서 만드느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드러낸다. 왜? 일부러 숨기려는 것이야. 그것이 안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소비자한테도 안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야, 그거 어디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는 요즘 그렇잖아요. 예전에 야, 그거 일제야? 미제야? 요즘 또 중국산이야? 요즘 오히려 또 이제 국산이 좋다. 국산이야. 이렇게 어디서 만드느냐 또는 이제 아니면 그게 소위 유명한 회사냐? 그게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야? 이렇게. 그럼 그 회사에서 만든 거는 우리가 믿고 살 수 있지. 이게 뭐예요? 바로 회사와 즉 소비자와 판매자,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신뢰관계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구매하고 그다음 그 제품을 실제 써보니까 이 제품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광고와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좀 더 앞서 했었죠. 지금 그 얘기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중심 광고에서는 한국, 일본 광고는 회사의 신뢰에 초점을 둔다. 앞에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상품 중심 광고는 개인주의 광고, 회사 중심 광고는 집단주의 광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지칭할 뿐이지. 그래서 한국, 일본 광고는 회사의 신뢰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즉 집단주의 광고에서는 회사 로고를 크게 부각시켜요. 끝에. 그죠? 우리 자동차 광고나 전자제품 광고 이런 것들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꼭 음식이든 음식이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들 보면은 꼭 거기 어디에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각되어지죠. 그게 바로 신뢰관계, 집단주의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비교 광고. 개인주의 문화에서 광고할 때, 집단주의 문화에서 광고할 때 비교하는 광고. 타사 제품이랑 우리 회사 제품이랑 내 제품이랑
다른 녀석이 만든 제품이라 우리 이 물건이랑 저 물건이랑 비교할 때 아까 앞서 개인주의 문화 광고에서는 어떻다 했죠? 내 상품이 뭐가 좋은지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광고하는 이 제품이 뭐가 최고인지를 강조한다 했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 바로 비교 광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비교 광고 해요. 하는데 그 비교 광고 함에 있어서도 개인주의 문화의 비교 광고와 집단주의 문화의 비교 광고 이게 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추측해 보세요. 이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잘 전달되었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정리가 되셨다면은 이 밑에 내용 없어도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비교 광고는 어떻게 하지? 논쟁,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내고 승자를 골라내는 것처럼 이 비교 광고도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전투적으로 하겠구나. 그죠? 그래서 다른 상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뭡니까? 디스하는 이러한 내용도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집단주의에서는 비교 광고는 아무래도 그게 쉽지 않을 걸 오히려 한다면은 보는 사람들이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 비교 광고 보면은 혀를 차면서 거북해 할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없으면 지금 또 다시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조화를 중시한다 했어. 중국 또는 집단주의 문화의 행복이 뭐죠? 전체 속에서 조화롭게 사는 게 행복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 광고에 있어서도 비교 광고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죠?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대놓고 막 이렇게 험담하고 소위 디스한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광고자들도 그거 싫어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들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소비자들이 그에 대해 거부감을 얻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 즉 비교 광고를 하는 거는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이게 광고 효과가 덜하다. 그리고 최상급 고용, 가장 좋다 이런 표현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킹 오브 비어즈가 이게 뭘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버드와이저를 얘기하거든요. 버드와이저가 빨간 상표, 빨간색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예, 그 빨간색을 상징처럼 쓰는 맥주 맞죠? 버드와이저가 바로 킹 오브 비어즈, 맥주 중에 최고다. 이렇게 광고하는 맥주예요. 그런데 이런 킹 오브 비어즈, 이런 표현은 중국에서는 그 중국 사람들이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이걸 거부한다. 즉, 편안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교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상급 표현. 우리 앞서 마이클 잭슨 빌리진 영상 길지만 우리 쭉 봤는데 그 관객들이 갖고 있는 이 플랜카드랍니까? 관객들이 갖고 있는 글자를 할까요? 그 중에 보면은 킹 오브 팝 보셨어요? 팝의 황제. 소위 마이클 잭슨 별명이 그 당시에 팝의 제왕이 팝의 황제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 영어 그대로 킹 오브 팝이에요. 그러한 표현이 그쪽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광고에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소비 현장에서도 그죠? 그런 표현이 가능한데 이 집단주의 문화 중국에서 이런 것들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미국 학생들은 비교 광고를 하더라도 슬며시 간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대놓고 직접적으로 한 비교 광고에 더 미국 학생들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 구체적으로 한국 학생들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비교 광고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하는 것에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 바로 이것이 비교 광고에 있어서 개인주의 문화, 집단주의 문화가 어떠냐는 차이를 보이는 거. 자, 여기 보면 LG OLED TV, 이거 LED TV라고 합니까? LED TV에 대한 광고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보려고 하는 이 동영상이 LG에서 LED TV를 광고하는 것인데 그 LED TV에 대한 브랜드, 상품명을 OLED TV라 이렇게 붙였는데 이 LG에서 광고하는 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왜 이 제목 하에서 볼까요? 바로 이것이 비교 광고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 집단주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비교 광고는 하긴 해요.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는데 하긴 하는데 이게
이 개인주의 문화처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집단주의 문화 사람들은 더 호의적으로 반응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로 지금 이제 LG에서의 그런 LED TV, OLED TV 광고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광고의 한 예입니다. LED TV는 왜 두꺼운 거죠?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 TV니까요. 큐. LED TV는 롤러블이 되긴 힘들겠네요. 네, LCD TV라 그렇습니다. 큐. LED TV는 블랙을 정확하게 표현하긴 어려운가요? 네, 백라이트가 있는 LCD TV니까요.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 컬러를 만드는 LG OLED TV는 가능합니다. 종이처럼 얇아 벽에 착 붙이는 것도, 블랙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마침내 롤러블까지.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나는 건 OLED TV 뿐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네, 좀 전에 동영상 보셨죠? 거기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식으로 한 3가지 정도 지적했는데 결국 뭐예요? LG OLED TV는 할 수 있는데 뭘 염두에 둔 거죠? 바로 경쟁사인 삼성의 LED TV는 안 되는 걸 질문으로 이렇게 하나씩 지적하면서 비교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퀘스천, Q가 퀘스천의 앞자 퀘스천, 그리고 Q&A라고 얘기하죠. Question and answer 해서 질문과 대답인데 거기 보면은 Q LED TV는 뭐 어쩌고 answer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Q하고 LED인데 요걸 연결하면은 QLED 이게 바로 삼성에서 만드는 LED TV 이름이에요. LG에서 만드는 LED TV는 OLED LED, OLED라고 이름 붙였고, LG에서 만드는 LED TV는 OLED TV라고 이름 붙였고, 삼성에서 만든 LED TV는 QLED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비교 광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못 알아차리게끔 Q 점 찍고 LED 뭐 질문과 대답처럼 그렇게 계속 Q LED TV는 어쩌고저쩌고 Q LED TV는 어쩌고저쩌고 Q LED TV는 어쩌고저쩌고 그 질문들이 다 뭐요? LG OLED TV는 할 수 있지만 즉 되지만 삼성 LED TV, QLED TV는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비교한 거예요. 간접 광고를 쓰는 거죠. 예, 그 얘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직접 광고보다는 간접 비교 광고에 더 호의적인 집단주의 문화와 관련해서 보여드린 예예요. 요즘 이 LG OLED TV 광고는 한창 삼성하고 거의 좀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막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겠는데 요즘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걸 딱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측정하고 조사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LG OLED TV 광고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금방 했던 그 광고를 포함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LG 시그너처라 해가지고 이 LED TV를 다른 전자제품하고 이제 시그너처 아니면 한 세트로 이렇게 같이 광고하는 걸 봤지 LED TV만은 광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삼성 LED TV는 광고가 이제 또 업그레이드 됐다 할까요? 하여튼 변형돼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삼성 LED TV가 LG OLED TV보다는 더 많이 팔리고 어떤 그런 LED TV 시장에서 승자가 된 것 같아요. 제 아는 분 중에 LG 여기 전자제품 여기에 이제 그런 연구원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여쭤보니까 그 LG OLED TV만의 또 어떤 삼성과 다른 장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LED TV가 삼성 LG 중에 어떤 것이 TV 그리고 이 모니터는 우리 전자제품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TV 모니터는 또 우리 한국이 이게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또 LG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모니터가 이렇게 강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LED TV 시장에 있어서 삼성, LG가 지금 거의가 아니라 최선두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 이런 식의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떤 LED TV가 표준이 되느냐에 따라 만약에 만약에 아니라 어떤 LED TV가 표준이 되느냐에 따라 타사 제품, 표준이 되지 못한 다른 회사의 그런 LED TV와 LED TV를 만드는 모든 시스템은 만약에 LED TV를 팔아먹을 생각이라면, 만들 생각이라면 흔히 말로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 그 완전 생사가 달린 그러한 판매 시장이라고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LG에서 그렇게 한동안 광고를 한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비교 광고가 간접적으로 되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 자, 그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자, 문화 광고. 지금 이제 개인주의 문화, 집단주의 문화와 관련해서 광고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서는 또 정보적 광고를 붙였어요. 아까 비교 광고할 때 개인주의, 집단주의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상품 중심 광고냐, 회사 중심 광고냐. 하나는 개인주의, 하나는 집단주의 광고였고, 그 앞서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광고, 집단주의 문화의 광고는 전반적으로 광고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를 개괄했다 할까요? 쭉 나열해서 본 거예요. 그 슬라이드 내용상.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와 광고와 관련해서 또 광고 형태를 정보적 광고 또는 전환적 광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이제 이것이 이제 광고 소비 이쪽에서 이제 전문적인 이제 용어라 할 수 있는 것이 용어인데 광고에 있어서 정보적인 광고냐 전환적인 광고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것이 개인주의 문화, 집단주의 문화하고 관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보적 광고 하면은 이거 밑에 보시지 말고 정보적 인포메이션 정보적 광고하면 우리 앞서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측할 때 이건 개인주의 문화와의 광고가 관련되겠어요? 집단주의 문화 관련되겠어요? 개인주의 문화에서 어떤 데 있죠? 논리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한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정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형이상학적 그리고 인식론 하에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인과관계를 따지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광고도 그렇게 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바로 정보적 광고는 개인주의적 문화에서의 광고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죠. 개인주의 문화에서 주로 사용한다. 특히 독일, 스위스, 미국에서 사용한다. 뚜렷한 이미지, 단순한 시각 정보를 더 쉽게 해석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가정한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광고를 볼 때 이미지가 뚜렷하고 그리고 시각 정보는 단순한 것을 더 쉽게 알아차린다, 더 쉽게 이해한다라고 가정해요. 정보적 광고에서는. 근데 이 정보적 광고는 바로 개인주의 문화에서 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어지향적이에요. 앞서 서양 문화에 기원할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은 논리, 논쟁, 토론을 통해서 최선을 찾아낸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따지고 말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언어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광고도. 그래서 언어를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언어를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토론, 논쟁을 중시하고 그에 의해서 그와 관련해서 법률, 정치, 과학 이런 것들이 논리학, 수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언어를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언어지향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쓴다 하더라도 단순하고 뚜렷한 걸 쓰고 왜 그렇게 쓰냐면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더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바로 이러한 광고를 정보적 광고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한 예를 보여드렸어요. 동영상 보시는 분은 또는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하나 글자가 안 보일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딱 보자마자 뭐예요? 언어가 많죠. 철자가 많죠. 그리고 이미지도 제가 언뜻 봐서는 이게 사람 이미지 같은데, 그죠? 머리고, 팔이고, 이게 등이고, 다리 같은데,
몇 개의 선으로 휙휙 그려놨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뚜렷한 이미지로 그리고 언어지향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영국의예요. 특히 독일, 스위스, 미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개인주의 문화권에 해당한다는 영국의 예인데 이걸 직접적인 광고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직접적인 광고 또 세분해서 하려다가 너무 내용이 복잡할 것 같아서 정보적 광고 안에 하고 직접적인 광고를 같이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직접적 광고는 신경 쓰지 마시고 동영상 보시는 분이 뭐 보이지도 않으실 거예요. 마시고 정보적 광고 예예요. 뭐 언어 지향적이죠. 탁보다 글자가 많아요. 이거 우리 다 읽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또 정보적 광고 또 한 예입니다. 요거 같은 이미지를 제가 또 넣어놨어요. 여기 있으면 적극적인 주장을 한다면 왜 적극적인 주장을 하죠? 바로 토론, 논쟁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언어지향적, 언어를 중요시 여기니까 그 사람들이 논리학 이런 것들도 발달하고 수학은 논리학이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주장, 광고에서도 그리고 수사학은 뭐냐면은 말을 잘 해가지고 뭐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이 표현을 잘 해서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잘 효율적으로 전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생각에 잘 설득되거든 공감하도록 하는 그런 걸 수사학이라 그래요. 그 바로 뭐요? 상품 개인주의 광고에서 뭐 상품이 뭐가 차별성인지 뭐가 좋은지 직접 비교를 통해서 딱딱딱딱 논리적으로 탁탁탁탁탁탁 설명해서 상대방이 그걸 보고 그죠? 싹 설득되도록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바로 정보적 광고,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많이 쓰는 정보적 광고에서는 적극적인 주장, 수사학이 두드러진 광고를 쓰고 명시적 정보, 아까 앞서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딱 보자마자 애매모호하게 해석되지 않고 딱 보자마자 이미지든 글이든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거는 신뢰니 감정이니 내 너 이해해 네가 남이가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 상품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중요시하고 그거에서 설득을 당하면은 사고 이 물건이 좋다면 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요거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자, 또 정보적 광고. 제가 그 이미지 2개 있어서 앞에서는 2개 올렸고 여기 또 새로 또 하나 올렸는데 이건 독일 기업의 광고예요. 이것도 여전히 정보적 광고예요. 미국 광고는 많은 카피를 사용한다. 앞서 봤죠? 앞서 본 것은 영국이긴 하지만 뭐 미국도 크게 다르잖아요. 이건 독일의 경우인데 이거 보세요. 아유, 글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뭐 동영상 보시면 이게 글자인지 뭔지도 안 보이시지만 이게 지금 자동차예요. 자동차 옆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사이드 미러고 여기 이제 뭐 그 윈도우 창이고 여기 이제 옆문이고 이게 앞 주둥이 바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여기 광이 나서 이게 반사되는 걸 보여주는데 이미지 복잡하지 않죠. 뭐 사람이 열어 나온다든지 뭐 그죠. 뭐 이렇게 숲속을 뭐 차가 쫙 달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단순한 이미지에 글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소비자는 브랜드 이름의 호소에 따라 판매한다. 아까 그랬었죠.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광고는 브랜드를 앞세우고 그죠? 상표를 앞세우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회사 로고를 앞세운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브랜드 이름 자체가 얼마나 매력적이냐, 즉 언어적인 그러한 속성이 얼마만큼 잘 이해되어지고 기억하기 좋고 전달하기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상품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언어지향적, 아까 언어를 중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컴포 창고에서 독서량이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주의 문화보다 독서량이 많은 이유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왜 독서량이 많은지도 금방 말씀드린 이걸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어 중심적이고, 그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것들을 치중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인식방식, 행동방식이기 때문에 독서량하고 관련되는데 이것이 이 제품의 브랜드 이름이 얼만큼 호소력이 있고 그죠? 매력적이냐 이것이 광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적 광고에서는 그것들을 포커스하는 거예요. 바로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광고죠.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브랜드 이름을 징글이나 의성어 제시가 효과적이다. 징글 형태나 의성어 제시가 효과적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어적 유희랄까 언어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고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징글을 하거나 의성어 제시가 효과적이라 하는데 이 징글이 뭐냐면은
아니면 우리 수업에 뭐 그런 걸 얘기를 해도 되겠죠? 빨래엔 빨래엔 존 이런 거 있었죠. 그 꼭 광고에 나오면 그런 식으로 그죠? 뚝뚝뚝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징글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지금 빨래엔 피존 할 때 이게 뭐예요? 상표명 브랜드 그걸 징글 형태로 또는 또는 의성 형태로 그런 식으로 제시하는 걸 이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정보적 광고예요. 이 자동차 광고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그 인피니티라는 그런 자동차 그게 이제 중형 자동차로 중형 이상인가요? 그런 자동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인피니티를 타본 적이 없어서 그런 뭐 어떤 급의 자동차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소형 자동차는 아니고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는데 이 인피니티 광고할 때 숲속을 그죠? 숲속에 양쪽에 이제 그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그 중간에 도로가 쫙 나 있는 그 도로를 쫙 달리는 이 광고를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 광고하고는 그걸 그대로 미국에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광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뭐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이미지의 언어적인 것을 강요하는데 자동차가 그 넓은 풍광 속에서 자동차가 쭉 달리는 자동차의 그 뭡니까 구체적인 그런 형태나 이런 것들 보이지 않고 쭉 달리는 그 풍광을 보여주고 나중에 인피니티 해가지고 그죠 그 회사 이름하고 그 자동차 이름을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 거기 그 광고 나간 이후에 그 연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인피니티 자동차보다도 그 뭡니까 자기 집 안에 그 뭡니까 이렇게 뭐 나무 심고 꽃 심고 이렇게 기르는 가드닝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더 팔렸다는 거. 뭐요? 자동차 팔려고 그 광고했는데 그죠? 그 숲속에서의 풍광 그것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그런 그 가드닝 제품이 더 많이 팔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바로 개인주의 문화, 집단주의 문화 사이에서 그렇게 어디에 치중하는지 사고방식, 인식, 행동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그 광고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창한 풍광 속에서의 어떤 자동차 질주 이거는 일본에서는 잘 먹혀 들어갔지만 정보적 광고에 더 매력을 느끼고 그러한 인식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자동적으로 그것이 더 잘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미지도 단순하고 글자가 많아서 무엇을 광고하는지 딱 명시되어지는 이런 것들에 더 호감을 느끼고 광고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데 일본에서 또는 일본에서 만들었고 일본인들에게 적용된 그 광고를 그대로 미국에 가서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자동차가 안 팔리고 엉뚱한 것이 팔리더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 다음 내용 또 정보적 광고 이어지는데 시간이 벌써 뭐 거의 70분 이상 80분 가까이 가서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광고 좀 더 보고 구체적인 소비 행동 제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